지연 재건이랑 즉시 재건. 지연 재건이 있고 즉시 재건이랑 즉시 재건의 각각 장단점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가 조금 반박하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재건술이라는 건 사실은 결국은 미용술.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이제 제 연구 결과 포함해서 박수! 그래서 유방 재건 수술이 꼭 미용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척추 측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봤어요. 네. 이제 그게 특히 이제 한쪽 가슴이 이제 완전히 절제가 되신 분들이 이제 가슴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오랫동안 사시다 보면 자꾸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특히 이제 한쪽 가슴만 있으니까 한쪽 가슴 있는 쪽을 자꾸 이렇게 올리게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도 보고 이제 척추나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보면 항상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그게 가슴 작은 분들도 그럴까요? 가슴의 사이즈는 그거와는 크게 연관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작거나 크나 몸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그 척추 측만이나 이런 게 오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작고 크거와는 상관없이. 그 척추 측만이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의미 있는 측만이 오나요? 척추 측만의 정도를 그리고 어깨와 이제 양쪽 어깨가 틀어진 정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그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깨 기능과 팔 기능이 재건을 한 분들이, 즉시 재건을 한 분들이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전절제를 하고 그냥 여기를 이제 모아서 꼬매는 거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직을 남기고 안에를 채우는 거랑, 짜부러지는 맞아요. 겨드랑이 쪽에 이제 구축도 굉장히 심하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가장 그 전절제 수술을 하면서 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흉근이 구축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슴 근육이 이제 쪼그라들고, 그 가슴 근육 바깥쪽에 있는 피부가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그냥 전절제 할 때 그래요? 맞아요. 어깨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몰라서. 조직이 많이 잘려 나왔으니까 네. 이게 들러붙으면서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에 피부랑 이제 대흉근이랑 달라붙죠. 근데 우리 여기에 쿠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을 했으면 들러붙는 걸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버퍼가 하나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 후에 이제 어깨 기능을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근데 그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 그 가장 이제 어깨와 이제 이 팔의 기능이 좋은 거는 복부 복원을 하신 분들이 가장 그 어깨와 팔 확실히 기능이 이제 좋더라고요. 그 지방의 네, 쿠션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잘 배웁니다. 이게 유방 재건 수술이라는 거는 미용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좀 말씀드리고 하나 싶고. 덧붙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방사선까지 들어가면 더 붙으니까. 방사선 싫어하는 사람. 저 싫어하죠. 더 들어가면 이게 더 들러붙으니까 이게 버퍼가 있는 상황이 훨씬 더 환자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방사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병기가 높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쌤은 이제 정시 재건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병기가 높으니까 이런 것까지 할 여유가 없어라기보다 오히려 후에 치료 과정에 조금 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방암을 보는 이제 유방외과나 아니면 종양내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병기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재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인 거고, 그만큼 이제 수술 후에 치료가 빨리빨리 시작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겠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너무 병기가 높으면은 지금은 재건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의사의 성향도 있을 수 있고, 환자의 상태, 환자의 병기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해서 무조건 동시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유방암 병 자체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임파부종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들러붙는 상황,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들러붙는 게 조금 덜해지니까. 근데 저 겨드랑이에는 살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자가조직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끼워 넣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요, 림프절을 다 긁어내는 수술 있잖아요. 림프절 박청수를 하면은 그럼 좀 더 넣어요? 저는 그때 겨드랑이 좀 더 넣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좀 더 들어가는 것 그래요? 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도 논문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논문이 있어서 재건을 하나, 자가조직이든 보형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가조직이든 보형물이든 복원을 한 사람, 재건을 한 사람이 임파 부종이 발생할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오히려 림프 부종이 생길 확률이 높을 림프절을 다 긁어내는 환자일수록, 즉 병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저는 더 동시 재건을 해야 된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문제는 동시 재건하려면 수술 스케줄이 빨리 안 잡힌다. 아, 이거 굉장히 딜레마네요. 네, 빨리 되게 해야죠. 네. 또 림프 하나. 부종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맞아, 전문가시니까 림프 부종은 또 전문가시죠. 림프 부종 전문이신데. 근데 전문가는 아닌데 뭐 전문가 맞지. 한쌤과 유쌤이 하신 말씀이 다 맞고 유방암과 림프 부종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동시 재건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에서 림프 부종의 빈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되게 낮아진다. 그런 연구들이 많고 그거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건 아니죠. 네. 그래도 줄어들 수 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이 양측 성형외과 입장에 껴가지고 이제 아마 주택에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성형외과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가 성형외과에서도 보고 외과에서도 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재발을 잡아낸 곡소 재발을 잡아낸 경우가 꽤 있거든요. 피부에서요? 피부에서 이상하다. 내가 그냥 조직 검사 바쁘니까 외과 또 언제 가? 환자 입장에서 이걸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높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논문도 있어요. 논문을 보면 재발 위험도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연 재건을 그 논문은 맞아요. 제가 쓴 게 있어요. 그거 올릴게요.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높지 않다. 맞아요. 절대 높지 않다라는 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성형외과 순화된 결론일 선생님들은 상처로 보는 분들이니까 이제 진료 오면 꼭 보시죠. 가서 무조건 보죠. 이제 저희 유방외과도 보기도 하지만 안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검사들도 그렇죠. 많이 하니까. 환자분들도 너무 직접 보시니까 피부로 직접 보고 또 피부를 많이 본 사람이니까 새로 생기는 거를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사진 자료도 많이 남게 되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자가 조금 더 긴밀하게 의사와 소통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재발이나 이런 게 혹시나 생겼을 때 더 빨리 잡아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즉시 제거는 진짜 네.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환자분의 선택이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솔직히 다가오죠. 말씀드려서 보험이 됐지만 또 금전적인 부분도 부담되시는 분들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게 또 추가되잖아요.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이게 실제 얼마가 드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건하면 과연 얼마가 들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중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자 각자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되도록이면 즉시 재건을 받으시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거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연 재건이라도 나중에 이제 암 치료가 완료된 다음에 지연 재건을 꼭 받으시면 좋겠다 정도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태현 선생님은요? 저는 당연히 즉시 재건을 권해드리기는 하고 있고요. 지연 재건도 근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막 5년, 10년 이렇게 된 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겁나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하지만 겁나서 못하겠다 이러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즉시 재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이고 지연 재건 하시러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연세들이 있습니다. 제 환자들이 제가 보면 60대 중후반, 70대 초반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왜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살면서 아마 많이 불편하셨다면서 참다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안 겪고 그냥 즉시 재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도 즉시 재건, 우리 셋 다 생각이 즉시 재건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재건도 가능하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